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6일 일요일입니다. 3일 연휴, 간만에 3일 연휴가 되다 보니까 좀 여유도 있고 할 일도 많고 또 반기 실적이 나오니까 또 그 필요한 부분, 반기 실적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또 부산은 오늘 또 비가 엄청 왔거든요. 얼마 만에 오는지, 이 정도 비가 온 게 얼마 만인지, 어쨌든, 좋네요. 비가 오면 보통 나들이 할 때 좀 안 좋으니까, 그죠? 휴일날 비가 오면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너무 가물다 보니까 이제는 비가, 그죠? 오는 게 반갑다.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없어져야, 부족해야 소중함을 안다 해야 다. 어떤 그런 부분. 주식도, 그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간만에, 그죠? 요즘 장이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또 힘든 7월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부 좀 조용했죠. 근데 이제 간만에 조금 질문도 질문하신 것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조금 그죠? 공부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확인도 좀 해봤는데, 근데 보통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는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찾아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좀 편한데, 약간 추상적인, 그죠? 그런 것들은 약간 답변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주식이란 게, 그죠? 주관적인 해석,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좋다 볼 수도 있고, 나쁘다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란 건 그죠? 진실 게임이 아니라고 그랬죠. 진실 게임이 아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주가의 움직임은 수급이 결정을 하고, 그냥 매수세가 막 몰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흔한 그런 테마가 그죠? 대부분 종목이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테마예요. 사자가 많이 몰리드니까 그냥 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죠? 테마든 뭐든 이거저거 다 떠나서 멀리 1년, 2년 멀리 내다보면 결국은 주식이란 것은 그 가치만큼 흘러가더라. 이렇게 이제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쫓아다니면 꽃밭이 나오고 꿀을 먹게 될 것이고, 파리나 모기를 쫓아다니면 결국은 종착역은 시궁창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파리나 모기는 그죠? 쉬워요. 왜? 그들이 찾아오니까. 나를 찾아오니까. 나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흔한 유혹. 그죠?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어떤 특급 정보라고 누군가가 알려준다. 오르는 주식이라고 누군가가 추천을 해준다. 그런 것들은 전부 그죠? 이 팔이 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죠? 진짜 꿀을 빨고 싶으면 나비를 내가 찾아 나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라는 걸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그때 이슈가 발생이 되죠. 근데 그 이슈에 따라서 장이 그죠? 반응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막 있었고, 가장 단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이 레버리지가 생기면서 막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막 요동을 쳤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잠잠해졌죠. 그 스토리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BBC죠. BBC. BBC는 이제 영국이죠. 영국 방송. BBC에서 우리나라 장을 막 헐뜯는다. 막 도박장이라고 막 보도를 하고 그런다. 근데 이 부분이 향후 정세에, 우리 정치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외인들이 이탈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죠 우려. BBC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 링크 걸어주신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120만 계좌 마진콜, 그죠? 마진콜이라는 거는 뭐죠? 내가 신용 미수로 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담보가 부족한 거야. 통상 한 140% 이래 되죠. 그러니까 고객님, 당신이 산 주식이 3일 연장 빠지고 해서 지금 이제는 돈을 입금을 해야 돼요. 추가 입금을 안 하면 바로 한가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담보 부족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넣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마진콜이에요. 결국은 이제 깡통이라는 거죠. 깡통. 쫄딱 망했다. 근데 이런 계좌가 이제 120만 개가 넘었다. 뭐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왜? 우리는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죠? 신용 반대 매매 금액이 얼마만큼 빠졌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에 의해서 수십조가 그죠? 날아간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걸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인들 이탈 문제가 있을까? 저는 그 반대라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위 선양이 됐다는 거죠. 언제부터? 영국 BBC가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원래 저 변방 하브리그라 생각하니까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그죠 국위 선양 이제 떴다. 좀 뭔가 좀 어깨에 뽕이 들어갈 만한 그 정도 위치까지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BBC에서도 보도를 해준다.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것보다는요, 오히려 그만큼 코스피의 위상이 커졌구나. 좋은 거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오히려 그래 생각해요. 지금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거를 차단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돈들이 어디로 가는가 지금 그게 중요 이슈였죠. 근데 지켜보니까 어때요? 실제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차단을 하니까 얘를 말려 죽여서 더 이상 도박을 못하게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니까 결국은 돈들은 그죠? 서학개미로 변신해서 미국장으로 가요. 그리고 흔히 우리 이제 SOXL이죠. 그러니까 속설. 흔히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러니까 일간 수익률 이거를 3배로 추정하는 거. 곱하기 3배. 이쪽으로 이제 개인들이 최근에 가장 돈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12일부터 13일 이 기간만 해도 개인이 한 9,400억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돈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 앞전까지는 그죠 이 변동성. 근데 결국은요 코스피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코스피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요 우리나라 투자가들의 잘못된 관행.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신용, 미수, 그죠? 이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무조건 질러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변동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쏠림이 발생되고. 결국은 이 모든 코스피의 어떤 롤러코스터 장세, 그리고 120만 계좌의 어떤 깡통, 마진콜, 이런 부분들 결국은 뭐냐? 그 모든 원인은 B2예요, B2. 빚내가지고 투자하는 이 잘못된, 그죠? 이 습관, 관행이 이래 만든 것이지. 코스피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코스피를 투자하는 투자가의, 그죠? 그 잘못된 도박성,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네들이, 그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간 수익률 3배 추종하는
그 속설이라는 이쪽으로 또 몰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결국은요, 막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도박 중독이에요. 도박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요, 뭔가 가치 투자, 배당 투자, 이런 걸 이야기해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주식쟁이들은 다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요. 왜? 주식쟁이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왜? 위로받고 싶거든요. 왜 위로받고 싶어요? 불안한 심리 때문에. 왜 종토방을 기웃기웃거려요? 불안하니까. 위로받고 싶으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곧 오를 거야. 이 회사는 좋은 호재가 많아. 그런 걸 보면 왠지 안심이 되거든요. 아, 나도 본진 찰 수 있겠다. 지금은 떨어졌지만 괜찮은 것 같아. 스스로 토닥토닥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뭐죠? 결국은 B2예요, B2. 그러니까 조급한 거죠.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온 종토방이고 어디고 유튜브고 막 기웃기웃거리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그죠? 와, 이 사람이 최고야. 전문가야.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야? 알지도 못하는 게. 그러면서, 그죠? 그죠? 사이버 테러. 그죠?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온갖 악성 댓글을 달고, 뭐 그게 뭐 현실이에요. 따지고 보면. 저도 옛날에는, 그죠? 아주, 그죠? 철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 과정 속에서 흘러왔겠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식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이해를 했느냐.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나이가 먹어야지. 1년 지난다고 한 살 먹는 거 아니거든요, 주식이란 것은. 그 1년 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따라서 주식의 나이란 거는 먹는 거예요. 그냥 사팔 하고 물리면 덮어놓고 에이 술이나 먹자. 돈 생기면 어디 한번 질러볼까? 오늘 공모주 나왔으니까 공모주 도박 한번 베팅 해볼까? 이거는 그냥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려고 하면 내가 공부라는 걸 해야 돼요. 공부 스스로가.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식의 나이를 먹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요, 저도 주식 뭐 10년, 20년 했을 때는 몰랐어요. 똑같이 행동했어요. 돈을 잃고, 자꾸 잃고, 실패를 거듭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나는 왜 맨날 실패를 하지? 나는 왜 항상 결과가 안 좋지? 나는 왜 사면 상패라는 것을 자주 당하지? 나는 왜 내가 사면 꼭대기일까? 내가 사면 왜 빠져? 내가 팔면 왜 올라? 생각이란 걸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실제 저의 의지, 나의 판단이 아니고 대부분 다 누군가한테 놀아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보라고 믿었던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누군가가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찌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그죠? 계속 손실. 그래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내 스스로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성숙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뭔가 되겠습니까? 그죠? 오랜 세월이 쌓여 있으니까 그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지금 저랑 그죠? 이 주식이란 것을 이 공부를 하신 분은 뭐 그죠? 오래 하신 분은 이제 한 8, 9년 그죠? 한 8, 9년 이렇게 10년이 넘었나? 이런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나 이만큼 알아,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이 행동해요. 공부를 하는 거.
내가 맞췄지, 내 말이 맞지, 내 칠순주가 올랐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그죠? 어쩌다가 한 번, 어쩌다가 두 번, 어쩌다가 세 번, 이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죠? 10년을 한결같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돈을 안 잃는다. 이렇게 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좌에, 그죠? 잔고에 기복은 있어요. 좋을 때는 훅 불어나다가 나쁠 때는 훅 줄어들다가 계속 이 파도를 그리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죠? 기복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저는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공부한, 그죠? 여러분들도 아직도 주식을 하고 있어요. 주식을 하고 있다는 말은 뭐죠?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저는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드려요. 제가 틀릴 때도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말씀드린 부분도 많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나의 착각이겠어. 그런 것도 느껴요.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것을 공부를 하고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것보다 그 이해한 부분을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저는요, 예전에 뭐 어떤 이런 유튜브 이런 거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카메라 딱 해놓고 딱 있으면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하고 나면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끄고 또 다시 해보고. 그런데 한 5분을 말을 한다는 거, 그거는요 정말 넘기 힘든 벽이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복을 한 거예요. 끝없는 반복. 내가 이해를 해야 되구나. 이거는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순간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고,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산업을, 그 회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누군가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계속 더 깊이 있게 막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안 보이던 게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조금씩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그죠? 이 어떤 테마라는 건 누가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그거는 그죠? 되게, 그죠? 좀 어려운 질문이죠.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래 따로 답변은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면 또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래요. 무턱대고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어요. 그 속에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선거 때는, 그죠? 선거 때는 대통령 출마하면, 그죠? 여당, 야당 대선 후보들의 말 한마디.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 핵심 인물들의 말 한마디. 그게 다 테마가 되죠. 지금 민주당, 그죠? 우리나라 민주당. 그죠? 우리나라 민주당 지금 당대표 뽑는다고 막 투표를 하고 있어요. 저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아마 1등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 되면 또 휴일 쉬고 나면 뭐 김민석 관련 테마주 어쩌고 또 막 떠들겠죠. 그게 이제 뭐 어떤 속설, 테마의 속성,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그죠? 학급이죠, 학급. 그냥 단발.
아침에 확 급등시켰다가 오후에 막 다주 빼뿌는 어떤 그런 쪽이 될 것이고, 아니면 좀 그죠 메이지급이라 하면 요즘은 가장 잘 먹히는 것은 트럼프죠. 트럼프.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 이슈를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8월 7일 날 나온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거 보니까 핵심 광물과 배터리 프로젝트에 약 한 3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4조가 넘죠.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광물은 어떤 국가 안보 자산이다. 전략적 자산이다. 이래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항상, 그죠? 거론되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갖 그저 반도체다, 장비다, 뭐다 규제를 하면 중국은 그 다음 나오는 게 있죠. 히토류 수출 금지 차단 해버리면, 그죠? 미국이 힘들어하죠. 전 세계가 힘들어하죠. 우리나라도 힘들어해요. 히토류를 차단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중국은, 그죠? 더 넓은 거대한 대륙에서 뭐, 없는 광물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 어떤 관세나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마지막에는, 그죠? 나오는 건 항상 그거였죠. 그래서 광물 전쟁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자원, 자산 이런 것들 많이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죠? 기술 주도형 산업에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을 해오죠. 근데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 광물, 그죠? 해외 어떤 자원 이런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제대로 된 성과 뭐 그런 거는 거진 없어요. 일부 뭐 어떤 석유 거기에서 뭐 가스전 이런 데서 좀 성과를 거뒀을까? 제대로 된 투자 성과 이런 건 거진 없다. 그냥 한마디로 돈 다 날렸다. 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해외 광물,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라는 건 힘들다. 내 나라에 있는 자원도, 그죠? 제대로 못 찾아내는데, 듣도 보도 가보지도 못한 남의 나라에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자원을 찾아낸다? 말처럼, 그죠? 뭐 쉽진 않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강원도, 어떤 충북, 뭐 이쪽 일대가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좀 있는 편이죠. 자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 기업, 그쪽에 땅이나 뭐 광산 이런 게 많은 기업들은 항상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죠? 태경산업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들고 있죠. 물론 저도 들고 있어요.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저PBR주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탄탄해요. 돈도 잘 벌어요. 배당도 지금이면, 그죠? 한 5%, 뭐 5% 좀 넘게 줘요. 그건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배당 받으면서 뭐 기다려보자. 이런 어떤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항상 어쩌다가 뭐 강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슈가 되면 한 번씩 그냥 혹 급등하는 사례는 있어요. 그 외에는, 그죠? 뭐 그렇게 예전에는 이제 티타늄 강산 해가지고 경동 인베스트먼트 뭐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근데 얘도 한번 크게 시세를 주고 나서는 좀, 그죠? 약간 잠잠한 편. 뭐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종목을 본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그죠? 저번 금요일 날인가 그거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죠. 최근에 스페이스X에 이어서 보니까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죠. 테라팹 이거 다음으로 또 태양광 공장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우리 돈으로 보니까 한 14조, 작은 돈은 아니죠. 이것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텍사스주에다가
설립 허가 신청을 해요. 보통 설립 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그 일종의 딜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크니까 텍사스 주에 가서 야 우리가 여기다가 태양광 공장을 지을 거야. 그리고 한 이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하면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 그러면 너희들은 내한테 어떤 편의를 봐줄래? 뭘 해줄래?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가 합의를 딱 보게 되면 설립 신청을 하고 인가를 해주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 만약 테마가 형성되면 이런 것들이 테마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또 테슬라 이쪽하고 교류하는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뭐 태양광 하면 국내는 OCI 뭐 그냥 대표적인 거죠. 중국 규제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이제 테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입각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도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그죠? 이 테슬라가 텍사스 주에다가, 태양광, 이거 공장을 지었다 해도 OCI한테 발주를 할지 안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저는 뭐, 그죠? 최근에는 이제, 텍사스 주에 설립 허가, 이거를 탁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 태양광 이런 업체들보다는 아이마켓 코리아, 얘가 생각났어요. 아이마켓 코리아는, 그죠? 이 텍사스 주, 이쪽에 엄청난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죠. 그 지도상으로 보면, 삼성전자, 그 공장, 그리고 여기 테슬라, 아이마켓이 공단, 그지는 어떤 삼각형 형태로 위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자꾸 들었으면 그 산업단지 그 매수를 한 그 땅값이 되게 오르겠다. 와, 이거 시간 지나면 이 어떤 땅값에 대한 이제 이익, 차액, 이것도 하나의 어떤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 어떤 종목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고 귀에 확 들어오고 이런 거겠죠? 근데, 그죠?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차트만 보고 단타를 치면 아이마켓 코리아가 뭐 텍사스에 땅이 있는지 공단이 있는지 뭐 텍사스 옆에 휴스턴이 있는지 알게 뭐야. 관심도 없어. 들어봐야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주식을 할 때, 본인이 스스로 거를 능력이 없으면 항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들은 게으르다 했죠. 게을러. 공부를 안 한다 그랬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주가, 그죠? 급등이나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커피를 좀 가져와야겠습니다.